어둠 속 무대, 그리고 이곳을 채우는 두 남자. 자동차 꾸미기로 어깨를 주름잡는 형제가 나타났다. 남들과 똑같은 자동차는 가라! 명체로 재탄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동차가 온다. 당신의 자동차에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얇은 시트지 하나로 180도 달라지는 자동차의 변신. 방금 보신 자동차가 이 낡은 자동차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낡은 자동차에 숨을 불어넣어 갑부가 되었다는 형제.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시작했고요. 지금은 연 4억 정도. 처음엔 생계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동생과 저의 꿈이 되었죠. 형제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변화. 자동차 꾸미기로 연매출 4억. 맨손으로 시작해 갑부가 되기까지. 낡은 자동차에 꿈을 입힌다는 형제의 신차 발표회가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의 갑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아산. 사람들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는데요. 처음 봐. TV로만 봤어. 바람을 가르며 도로를 누비는 올드카들의 행렬. 그런데 이 차들의 주인이 단 한 사람이다?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중년 남성. 이분이 바로 차 주인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서민갑부에서 나왔는데요. 네. 서민갑부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세요? 네네네. 서민갑부는 네. 제 아주 특별한 차를 네.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저 뒤에 있어요. 어디요? 저 뒤차요. 맨 뒤에. 감사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서민갑부세요? 아, 네. 오, 드디어 찾아왔네요. 잠깐 내려오세요. 아,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차량 외부 꾸미기를 맡고 있는 박간장반 이학수입니다. 저는 차량의 내부를 꾸미는 알사람 이항수라고 합니다. 자동차 커스텀기의 완전체. 오늘의 서민갑부 이학수, 이항수 형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면 30대의 젊은 나이에 갑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갑부 형제의 매장을 관찰해봤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가는 모습.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봤습니다. 빨리 가. 텐션. 붙여. 우선 붙여. 텐션 빼. 베이비. 텐션은 뭐고 베이비는 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와 함께 자동차에 필름지 붙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여기? 랩핑 업체예요. 랩핑이요? 네. 어. 자동차 외부에 네. 시트지 필름 입혀서 네. 색깔 바꾸는 업체예요. 어려운데요, 너무? 시트지를 입혀요, 자동차에? 네네.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이 비닐랩, 네. 비닐랩을 보통 짜장면 시킬 때 많이 네네네. 씌워서 오죠. 그냥 이 랩핑이요? 그냥 좀 랩핑하고 있잖아요. 랩 씌우는 거 이거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죠. 네. 네. 이게 랩핑이죠. 그럼 자동차에는 어떻게 해요? 전체를 이렇게 해서 컬러를 바꾸죠. 아, 이거를 그럼 자동차 랩핑이라고 네네. 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색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네. 그냥 도장면에 아무런 손상 없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죠. 한마디로 자동차 전용 필름을 이용해 낡은 차량을 변신시키는 튜닝 방법. 도색과 다르게 차량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 쉬워 운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시공법인데요. 개성에 맞게 차를 꾸미는 것은 물론
생활 흠집으로부터 차를 보호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 시공 부위와 필름지의 종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선택의 폭도 아주 다양한데요. 드디어 갑부의 매장에 첫 손님 등장. 어떻게 오셨어요? 차가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사연이 있는 차여서 계속 타고는 싶고 해서 오래된 티는 많이 나네요. 색깔이 많이 죽었죠. 어머님이 이제 일 때문에 타시다가 저 이제 직장 다닌다고 하니까 물려주셨거든요. 혹시 이름이 있어요? 차 이름이? 이거요? 마마라고 불러요. 마마. 마마님이요. 마마님. 네. 13년 된 낡은 자동차. 이래봬도 차주에게 마마님 대접받는 귀한 몸인데요. 오늘 13년 된 묵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오셨답니다. 컬러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랩핑, 차량 전체 랩핑할 때 사용하는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고요. 등급이 따로 있는 건가요? 등급이요? 네. 이거 두 가지는 그 차량용 중에 최상급이고요. 거의 이거를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네. 저렴한 그 차량은 외부에서 햇빛을 계속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반 저렴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수축이 심하게 와요. 필름을 붙여놓고서도 그냥 뭐 한두 달 있다 보면은 끝이 이제 이렇게 말려 올라와요. 자동차 랩핑에 있어서 뜨거운 열기에 약한 저가 필름은 시공하지 않는 게 갑부의 철칙. 손으로 눌러도 기포가 사라지지 않는 저가 필름과 달리 고가 필름은 숨구멍이 있어 기포가 바로 사라진다는데요. 랩핑의 완성도와 내구성을 결정짓기에 필름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미터당 5만 원대부터 18만 원대까지 좋은 필름을 엄선해서 사용하는 갑부. 디자인 역시 다양합니다. 컬러들 중에 이거 색이 바뀌네요. 네, 카멜레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네. 정면에서 봤을 때랑 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랑 이제 두 가지 색이 나오는 거예요. 네. 드디어 새 옷 갈아입는 마마님. 곡선 부분을 시공할 때는 필름을 붙이기 전 꼭 해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왜 열을 이렇게 쏴주시는 거예요? 열을 주지 않고 수축을 안 시키고 말아 넣으면 나중에 여름철에 열을 받으면 그때 이제 수축이 오기 때문에 그래야지 안 떠요. 안 떠요. 자동차 랩핑의 경우 유통기한은 2년에서 5년. 시공하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사용 기한도 달라진다는데요. 때문에 촘촘한 시공은 기본 중의 기본.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칼을 꺼내들어 필름을 재단하는 갑부. 고객님이 애지중지하는 자동차에 감히 칼을 갖다 대도 괜찮은 건가요? 심지어 도장면 바로 위에서 칼질하기까지. 도장면에 그냥 칼 대고 막 자르시잖아요. 네. 이거 기소 안 나요? 아, 예, 그것도 안 나죠. 어떻게 안 나요? 뭐 그냥 쉽게 말해 힘 조절인데 네. 칼을 이제 세게 힘을 많이 주면은 당연히 그 필름을 뚫고 들어가서 도장면을 긁는 거고 네. 힘을 약하게 주면은 필름 표면만 살짝 한 반만 자르죠. 필름 그 얇은 거에 반만 자르죠.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기술. 랩핑 기술의 포인트는 바로 필름을 반만 자르는 반 커팅 기술이라는데요. 갑부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바로 확인 들어갔습니다. 과연 잘 터지는 풍선 위에서도 반 커팅이 가능할까요? 자신 있으세요? 지금 바닥에 있는데 저절로 터졌잖아요. 네. 이거 반칙 같아요, 반칙. 왜요? 너무 잘 터지는 잘 터지는 풍선을 사오신 것 같아요. 어우, 이거 잡고 있는데 터지는 건 아니겠지?
자, 간다. 아슬아슬하게 풍선 위를 가르는 칼날. 아, 이거. 어이씨. 자세가 안 나오네. 너무 길게 했다. 지켜보는 사람들 조마조마하게 하는 갑부의 기술. 과연 결과는? 오! 좋네요. 아, 뭐 할 줄 몰랐네. 차는 거의 건드리지도 않으시겠어요. 정말. 근데 거의 사고,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는 사고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니까 차에 녹 슬고 그러니까. 한편 내부를 담당하는 안사람 항수 씨. 계속해서 차 안을 들락거리는데요. 자세히 보니 자동차 부품을 분해하고 있다. 수상한 동생의 행동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분해한 부품을 수조 앞으로 가져와 거침없이 물에 담그기까지. 부품 세척이라도 하는 걸까요? 혹시 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전사 작업하고 있었어요. 수전사요? 네. 수전사가 뭐예요? 물을 이용한 표면 코팅 기술이거든요. 아, 그것도 랩핑이에요, 그럼? 입히는 거니까 그렇죠. 랩핑이라고 할 수 있죠. 물 위에 특수 필름을 올려놓고 부품에 무늬를 입히는 수전사 전문가라는 동생 갑부. 자,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얼른 찍으셔야 돼요. 그래요? 무늬를 순식간에 입힌다? 집중하고 지켜봤는데요. 우와. 우와. 어머, 안쪽까지 다 됐어요. 소재 불문, 어디든 활용할 수 있다는 수전사 기법. 이번엔 생활용품을 이용해 기술을 보여주겠다는데요. 특수 필름을 물 위에 올려놓고 곧바로 변기 뚜껑 입수. 반신반의하며 지켜보는 찰나.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변기 커버 역시 물에 한 번 넣었다 뺐을 뿐인데 순식간에 화려한 무늬가 입혀집니다. 오늘 물 만난 생활용품들, 밋밋했던 보온병도 동생 갑부의 손만 거치면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똑같은 제품은 싫다. 세상에 하나뿐인 휴대폰 케이스도 순식간에 완성. 그냥 담갔다 빼기만 될 것 같은데? 진짜 담갔다 빼줬잖아요, 아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숨겨진 내공들이 있기 때문에 얼핏 단순해 보이는 수전사 작업. 의심 많은 담당 PD가 나섰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수전사에 도전해 보는데요. 조심조심. 물속에 부품을 담가보는 담당 PD. 과연 결과는? 얼핏 무늬가 입혀진 것 같긴 한데 사진 모양 되게 이쁘네요. 아, 비교 확 되네. 아까 제가 보니까 입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이 대각선 결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가로결이 됐죠. 그리고 기포를 못 피하셨어요. 물속에서 이제 기포가 생기다 보니까 공기가 차다 보니까 인쇄가 되질 않은 거예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전사 작업. 가장 기본은 필름을 물 위에 띄우는 기술인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물에 필름을 띄우면서 생긴 이런 기포를 지금 한쪽으로 빼고 있어요. 이런 물방울들이 있으면 그림이 깨지거든요. 필름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면과 찰싹 달라붙어야 하고
제품을 입수시킬 때도 흔들림 없이 일정한 속도로 집어넣어야 무늬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4년 내공 자랑하는 명품 수전사의 자태인데요. 형 뺨치는 동생의 랩핑 기술. 바깥 양반 형에게 반 커팅 기술이 있다면 안사람 항수 씨에겐 수전사 기술이 있답니다. 지금 피디님이 입고 계신 옷도 네. 가능해. 신발도 가능하고. 아 그래요? 네. 생활용품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전사로 담당 PD의 패션을 완성하겠다는데요. 먼저 평범하게 짝이 없던 남색 조끼부터 변신. 선글라스는 올가을 트렌드에 맞게 호피 무늬를 입히고 낡은 가죽시계 역시 화려한 패턴으로 옷 갈아입는데요. 온통 흰색의 밋밋한 운동화 역시 명품 뺨치는 화려한 패턴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우와. 잠자고 있던 PD 스타일이여 깨어나라. 올가을 패션 리더로 변신 성공. 그날 저녁 자전거와 함께 갑부 매장을 찾아온 한 손님. 누가 왔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이거 자전거 이거 스크래치 나갖고서 수전사 맡기려고 왔거든요. 아, 네네. 네, 아, 저 돌고 있어서. 돌고 개시나 해갖고서 왔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흠집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러면 오래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오래 타긴 했거든요. 근데 저 취업 보러 갈 때도 네. 그냥 알바 면접 같은 걸 보러 가도 네. 이 자전거만 타고 가면은 합격. 그리고 이 자전거만 타면은 네. 이렇게 길 가다가도 제 네. 10,000원짜리도 준 적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대박. 가다가 돈 줍기 쉽지 않잖아요. 네. 빨리 가니까. 네. 근데 10,000원짜리도 주운 적도 있고. 우와.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행운의 자전거 같은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이다가 네, 제가 서울에서 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한강을 돌 때 남자한테 번호 2번을 따일 만한 그런 자전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되나요? 그것도? 생긴 거를 바꿔야 되나? 한 바퀴 돌면 번호 2번 따일 수 있는 자전거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꼭 좀 부탁드려요. 그럼 40만 원이 뭐야? 80만 원도 드릴 수 있어요. 서울에서 찾아온 손님의 특급 요청. 관련된 자전거를 차도녀 스타일로 만들어라. 동생의 수전 기술이 입소문 나면서 이렇게 재밌는 손님도 찾아온다는데요. 기술력을 총동원해 세상에 하나뿐인 차도녀 스타일의 자전거를 만들겠다는 동생 항수 씨. 손님에게 행운의 징표인 자전거를 변신시키기 위해 꼬박 하루 동안 필름을 입히고 말리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자전거. 단련된 묵은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모습으로 감쪽같이 변신했는데요. 과연 손님은 바뀐 자전거를 마음에 들어 할까요? 저 자전거 받으러 왔어요. 얘가 제 자전거는 아니죠? 예, 이겁니다. 얘예요? 여기 밑으로 가면 더 진해요. 네, 조금 그라데이션을 좀 준 거죠. 동생 갑부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차도녀 스타일 자전거의 차태. 마음에 드세요? 네,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훨씬 더 예쁘게 나왔어요. 낯술 먹은 느낌?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본 줄 알잖아요. 내 자전거를 낯술 먹고 본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40만 원으로 180도 달라진 자전거. 손님은 대만족한다는데요. 자전거와 함께 꼭 좋은 인연 만나시길 서민갑부도 응원하겠습니다.
동생의 수전 기술이 더해지면서 날로 번창하고 있는 형제의 매장. 이제는 각종 스포츠 용품과 공구까지 뭐든 변신시키는 커스텀 전문 매장이 되었다는데요. 다음 날 불가리 이거 하고 하자. 이틀째 변신 중인 낡은 마마님은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아직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모습. 보통 소형차의 전체 랩핑은 이틀을 꼬박 작업해야 완성된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 차량 전체 랩핑 하려면은 160만 원 정도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이 차는 지금 이제 색이 두 가지로 보이는 카멜레온 필름이에요. 이 필름은 좀 더 단가가 나가요. 그래서 이 컬러로는 200만 원이에요. 크롬으로 하면은 이 차 한 450 정도? 450. 필름값이 그렇게 비싸요? 자재비가 250만 원 들어가고요. 이 차 정도면 250만 원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공원. 두 가지 색인 카멜레온 필름으로 작업한 마마님. 드디어 완성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다 됐나요? 네네, 다 됐습니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사연이 있는 차라서 좀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과연 2006년식 엄마에게 취업 선물로 물려받았다는 12년 된 낡은 마마님은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깨끗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 있게 깔끔한 피부 뽐내는 마마님의 자태. 어떠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중요하죠. 진짜 이쁜데요. 그 필름지만 따로 봤을 때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동안 보았던 낡은 자동차는 잊어라. 카멜레온 필름으로 재탄생한 위풍당당 마마님의 모습.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매력적인 자동차로 변신했는데요. 여기에 용호 상바, 내부를 담당한 동생의 수전사 기술까지. 자동차 커스텀의 완전체를 보여주겠다. 평범했던 차량 내부 역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새 차 같아요. 네.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겠는데요. 다시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 달라, 다 진짜 달라 하시면 뺏길 어떡해요?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지갑에서 목돈이 나와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손님. 이틀 작업으로 형제가 번 돈은 무려 270만 원인데요. 돈을 번 사람보다 쓴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형제의 매장. 같은 차라도 매일 다른 차를 만들어서 출고시키는 느낌이에요. 네. 매일 다른 차, 새로운 차. 매일매일 신차 발표회야 하는 느낌이에요. 그날 저녁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황수야 정산하자. 힘든 작업으로 녹차가 돼도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장사가 잘 되셨나요? 오늘 270에 62만 원이니까 332만 원이에요. 부분 랩핑 작업까지 더한 형제의 하루 매출은 332만 원. 한 달 60여 대의 자동차를 작업한다는 형제. 작업에 따라 수입 변동이 높은 것을 감안한 갑부 형제의 연 매출은 약 4억 원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날 형제의 매장을 찾은 또 다른 손님. 지금 네. 천정이 흰색이라서 네. 좀 때가 잘 보이고 그래서 그러신 그런 거죠? 것도 있고 이제 약간 고급 레스토랑처럼 자동차 랩핑 필름으로 트럭 내부를 깔끔하게 꾸미고 싶다는 손님. 이거 생각해봤고요. 세척도 랩핑 경력 7년의 학수 씨도 처음 받는 의뢰라는데요. 푸드트럭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좀 차를 깔끔하게 하려고 해서 이제 여기 좀 잘하신다고 소문 듣고서는 근데 뭐 촬영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저희 서민가부 촬영 나왔어요. 잘 찾아왔네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실수했네요. 텔레비에도 나오고.
생애 처음으로 트럭 천장을 래핑해야 하는 상황. 지금 지붕 안 좋긴 안 좋네. 그런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돌출이 심하네. 생계형 푸드트럭의 방문. 유독 작업에 신경 쓰는 학수 씨. 여기 이제 갈아낼 거거든요. 그 장비로 갈아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이거 뭐 그냥 화물차가 아니라 저기 음식하는 트럭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이제 생계가 회사고 일터고. 울퉁불퉁한 천장은 동생 항수 씨가 맡았습니다. 형과 함께하기 전 카센터에서 숙식하며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배웠다는 항수 씨. 울퉁불퉁한 천장쯤은 식은 죽 먹기라는데요.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빠요. 불어내면 되죠? 얼굴 봐. 많이 불었나요? 응. 머리가 하얘져서 백발이 됐어요. 동생의 기술로 매끈매끈하게 변신한 천장. 저쪽으로 붙이고. 이제는 형이 나설 차례입니다. 일반 자세로도 힘든 천장 시공을 좁은 트럭 안에서 해야 하는 상황. 동생의 도움을 받아가며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작업을 이어나가는 학수 씨. 어우, 무릎 아파. 어떤 작업이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면 되죠. 4시간에 걸친 사투. 어떻게 작업은 잘 끝난 건가요? 표면이 많이 거칠고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틈에 때가 많이 끼죠. 그래서 지금 새 표면 입혀준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척이 수월해지겠죠. 외부 랩핑까지 마무리하고 드디어 끝난 작업. 깔끔하다. 사장님 고생하셨네요. 보이는데 비쳐가지고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광이 있는 게 낫네요.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형과 동생의 기술이 만나 새롭게 태어난 푸드트럭 천장. 더 넓고 깔끔한 실내로 변신했는데요. 외관 역시 실사 필름을 활용해 손님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재탄생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도 이기운 받아서 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예. 시공 비용 40만 원. 하지만 돈보다 값진 것도 있답니다. 저는 제가 그냥 자동차를 꾸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자동차든 다 사연이 있고 그 개개인의 필요로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캐치해서 원하시는 거를 채워드리고 그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저도 함께 이제 꿈을 이뤄가는 거죠. 그날 오후 매장에 대형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구입한 지 5일밖에 되지 않는 따끈따끈한 트럭. 가격만 해도 2억 3,400만 원이라는데요. 차량 PPF 네. 작업하러 왔습니다. 나중에 한 2, 3년 지나서 차가 전면 부분에 이제 도장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그 돌이나 이런 거에 많아서 흠집이 나면은 마음이 좀 아프죠. 그걸 타고 그거를 또 다시 도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신차 때 미연에 그냥 방지하는 거예요. 펌프질 해놨나? 신차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 보호 필름을 시공하러 온 손님. PPF라 불리는 이 투명 보호 필름은 생활 흠집으로부터 차를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필름이라는데요. 항공기 날개와 프로펠러를 보호할 만큼 대단한 위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투명한 우레탄 필름인데요. 두꺼워요. 그 그래도 두툼한 어떻게 필름이 그게- 그 두툼한 필름이 이제 뭐 웬만한 돌이
뭐 예를 들어서 주행하다가 네. 한 손톱만한 돌 정도가 튀었을 때 네. 뭐 찌그러질 수는 있지만 네. 도장이 망가지진 않아요. 진짜요? 네. 그리고 벽 긁었을 때도 네. 만약에 주차하다가 네. 벽을 긁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손상이 없어요. 어떻게 필름 하나로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보여드릴까요?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자신만만한 갑부. 당황스러운 제안을 하는데요. 피디님 차로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진짜 자신 있으신 거죠? 네네. 보여드릴게요. 실제 담당 PD의 자동차 정말 괜찮은 거겠죠? 사장님 차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처음 해봐요. 처음이요? 차로 테스트하는 건 처음이에요. 손님 차들 많이 봤으니까요. 뭐 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더라도 PPF 떼보면 그냥 멀쩡해요. 거의. 거의 100%는 아니고. 이 정도? 뭐 하시게요? 찍으시게요? 아, 이걸로 한번 긁어볼게요. 이렇게 치신다고요? 네, 이걸로 쳐서 손상을 입힐 건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볼게요. 충돌 실험 앞에서 자비란 없다. 심지어 세게 내려치기까지. 과연 자동차의 운명은? 잘 거예요. 이렇게. 완전 깨끗해요. 어떻게 이래요? 보시다시피 필름 안쪽에 네. 뭐 안쪽에는 손상이 없어요. 얇고 투명해 보이지만 그 위력 대단한 PPF 투명 보호 필름. 부분 시공까지 가능해 누구나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데요. 갑부 매장의 효자 종목이랍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5가지. 라이트, 도어 컵, 도어 엣지, 주유구. 주유구는 기름 넣을 때 좀 손상 갈 수 있어서. 그리고 뒷범퍼 상단. 뒷범퍼 상단은 짐 넣고 트렁크에 짐 싣고 내릴 때 이제 어떨 때 기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범퍼 칠이 까지죠. 그거 방지. 180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차를 보호하고 싶다는 대형 트럭 손님.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인 거죠.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삶의 터전인 거죠, 이 차가. 그래도 이제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잘 달리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갑부 형제. 이른 아침부터 짐을 챙기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어? 이거 누구 차예요? 아, 제 차예요. 사장님 차요? 네, 제 차예요. 사장님 차는 왜 안 꾸미셨어요? 저희 지금 보시다시피 좀 많이 바빠요. 계속 좀 손님들 차 해드리다 보면은 제 차 할 시간은 없어요. 매일 일과 씨름하느라 정작 형제의 차는 구입 당시 모습 그대로인 상태. 출장 시공을 가는 길에도 일 생각뿐입니다. 어떤 업체인가? 화장품 업체네. 조금 밋밋하네. 뒤에도 하나도 안 붙어있네. 측면에만 붙어있네. 전체 면적을 필사출력으로 좀 씌워줘야지. 저 업체, 저 브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 가장 잘 나가는 제품들. 여기 도로가 다 기본이 일하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두 분의 시장이시네요.
왜요? 아. 저분들을 다 저희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죠. 인근 캠핑카 업체로 출장 나온 형제, 직원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캠핑카 업체까지 접수한 갑부 형제. 형제의 꼼꼼한 시공은 캠핑카 업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는데요. 세 사람이 쉬지 않고 꼬박 3시간을 작업해야 한 대가 완성된답니다. 까지는 2대고요. 혹시 정도 완료될 것 같아요. 워낙 잘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네, 해주세요. 늦게까지 고생해주세요. 네네. 네네네. 저희가 한 달에 보통 나가는 대수가 한 20대에서 조금 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이면 한 3억은 넘을 것 같아요. 3억이요? 네. 캠핑카 한 대당 시공 비용만 해도 150만 원인데요. 오늘 작업할 차량은 총 3대. 하루 매출 450만 원을 달성한 형제. 캠핑카 제조업체와 함께 디자인 작업까지 참여했다는데요. 필름 역시 시중 제품이 아닌 직접 제작한 제품을 시공하고 있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는 형제. 지금의 행복이 있기까지 시련도 참 많았다는데요.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방이었어요. 방 하나짜리. 거기서 4 식구 같이 살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연탄 불로 방 데우고 연탄 불로 이제 물 데펴진 거 갖다가 씻고 그런데 같은 반 여자 친구인 그게 너무 창피했죠 그때.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형제. 냄새. 형아 거기 있지. 형 앞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힘든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버텼던 형제. 하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번 차가 사고가 났어요. 수리비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5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당시 차를 수리할 수도 새로 살 수도 없었던 형편. 결국 형제는 아버지 차를 직접 고치기 시작했다는데요. 결국 수리에 성공.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와, 저 차 좀 봐. 무슨 고무를 갖다 이리저리 붙여놨어. 와, 저런 차 끌고 다니는 용기 대단하다. 완전 똥차야, 똥차. 원래 차가 흰색인데 본넷은 까만색이고 휀다는 저기 좀 녹색 같은 무슨 색이고 범퍼는 또 무슨 색이고 하여튼 그 4가지 판이 다 색이 달랐어요. 폐차장에서 공수해온 부품으로 고친 자동차. 어렵게 수리한 차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형, 차는 고쳐서 다행인데 차가 색이 다 다르잖아. 그러게. 이거 싸게 예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이거야! 시트지를 씌워서 차 색을 바꿔요. 깜짝 놀랐죠? 신색이었어요. 곧바로 간판용 필름지를 사와 자동차 색을 바꿨다는 형제. 와, 학수야, 이 차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야, 너 손재주 좋다. 내 차도 좀 바꿔주라. 수리비가 없어 고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차가 갑부 형제를 만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캠핑카 출장에서 돌아와 서둘러 퇴근 준비를 하는 형제. 필름지를 챙겨 매장을 나서는데요. 또 다른 출장이라도 잡힌 걸까요? 형제를 따라가 봤습니다. 부족했었나 그래 했는데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네 아빠 병원비를 내라고 가져온 거야. 그 돈을. 그때 병원비가 200 얼마였는데
그래서 너 그럼 대학은 어떡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선 이걸로다가 병원비 내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결국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거리로 나온 형제. 뻥튀기 사세요. 하나에 2,000원. 고사하고 맛있는 뻥튀기 있습니다. 대박! 오빠 저기 애들 좀 봐. 하나 팔아주자. 어이 뻥튀기 여기 하나 가져와봐. 순찰대가 나타나는 날엔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연행됐다는 형제. 밑으로 저희는 앉아서 숨었죠. 그 중앙분리대 차 밑으로. 중앙분리대 쪽 그 1차선 그쪽으로 가서 숨어 있어요. 차가 움직이잖아요. 서 있진 않고 서행하니까 서행하면은 경찰 안 보이게 하려고 같이 서행했어요. 기어갔어요. 기어서 이렇게. 이거 불법인 거 알아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건 아니고 생계형이다 보니까 풀어주시더라고요. 가난했지만 함께였기에 용감했다는 형제. 동생 항수 씨는 뒤늦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형보다도 4살이나 더 어렸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늦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힘들었던 게 우리 부모님이 왜 말해? 제가 왜 힘든지를 못 느꼈던 게 부모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거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그게 좀 막내로서 좀 부끄러워요, 그게. 잠시 후 갑부 형제를 놀라게 한 올드카의 세계. 범상치 않은 손님이 등장했다. 낡은 자동차에 숨을 불어넣는 형제. 멋진 올드카들이 갑부 형제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찾은 갑부 형제의 매장. 오늘은 지방 출장이 잡혀 있다는데요. 참 어디 가세요? 충남 아산 가요. 아산까지요? 뭐 멀지 않아요? 좀 거리가 있긴 한데 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충남 아산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걸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랩핑 업체인데요. 지금 잠시 배달 나가지고. 곧 도착하실 사장님을 기다리는 형제. 그런데 그때 사장님의 배달 차량이 오픈카? 이탈리아에서 넘어오는 저희 마스코트죠. 마스코트? 네. 그럼 왜 이걸로 배달을 하세요? 멋이죠? 품격 있는 배달. 품격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상치 않은 족발집 사장님. 갑부 형제에게 랩핑 견적을 받고 싶다는데요. 차고 문이 열리자 등장한 올드카들. 1975년 대통령의 의전차로 사용된 청와대 출신의 올드카가 있는가 하면 1982년식 당시 1억 8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 9채 가격이었다는 영국 출신의 고급 세단이 있는데요. 1970년대 아버지들의 로망, 국산차의 자존심이었던 포니까지
네, 아주 귀한 모델인데 모든 차들이 다 폐차 아니면 박물관에 있어요. 네. 근데 이 녀석만 유일하게 15년 전에 저를 만나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장인 정신까지 해서 이걸 한번 꾸며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드카 마니아라는 손님. 클래식한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차에 새 옷을 입히고 싶다는데요. 손님의 계획부터 꼼꼼하게 듣는 학수 씨. 랩핑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합니다. 외관에 제 생각에는 전체 랩핑하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액세서리류들 이제 뭐 녹슨 거 다 갈아내고 새 것처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형제에게 맡겨진 올드카 커스텀 장기 프로젝트. 가격보다 중요한 건 디자인을 보존한 랩핑이라는데요. 그건 안 아까워요. 왜 나의 동반자 같은 친구들이니까. 아니면 제가 가장 아끼는 애마들이니까. 배달용 노란 오픈카를 위해 광고 랩핑까지 의뢰한 손님. 디자인 역시 손님의 작품이랍니다. 제가 특별하게 하트 모양으로 디자인을 주문했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위로 넣어야 돼. 식당의 마스코트라는 노란 오픈카. 곧바로 광고 랩핑 시공에 들어갔는데요. 훌륭해요. 디자인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뿌듯하죠. 너무 뿌듯하죠. 저희가 해드린 게 그분들의 인생이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성공하실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자동차 커스텀을 넘어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들까지 모든 물건들을 이제 커스텀하고 꾸미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국제적인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5년 안에, 세계적은 10년 안에 우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꿈. 2009년 9월 15일 형제의 꿈은 시작됐습니다. 형제는 말합니다. 꿈에도 유통기한은 있다고 말이죠. 먼저 노력한